금태섭 대표 만났잖아요. 어떻습니까? 만나보니까 뭔가 좀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던가요? 아니면 좀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는가요? 뭐 금태섭 의원 하면은 뭐 아주 똑똑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제가 만약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하고 싶다는 생각했었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 네. 금태섭 대표도 말이 통하던가요? 금태섭 의원은 우선 논리적이긴 하죠. 예. 그리고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건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될 거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멍청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예. 네. 저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소리 와서 하다 오는 사람 중에 보면 뭐 행시 출신도 있고 뭐 사시 출신도 있고 다 공부는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한 분들인데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사람 많거든요. 저는 그거는 면밀히 판단해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금태섭 대표가 네. 저랑 이제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 만나기 전인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고쳐서 쓰기 위한 신당 창당이라면 속된 말로 국민의힘의 대안제로서 신당이라면 같이 하기 어려운데 그걸 넘어서서 이 진영 정치를 깨는 제대로 된 제3당을 해보고 싶으면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맞는 말 같으면서도 굉장히 거창하고 상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예. 그 뭐 지금까지 제3당 하겠다는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예. 나는 어디에 흡수될 당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뭔가 길게 갈 수 있는 새로운 당을 하고 그거 목표보다 중요한 건 디테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당의 컨셉이라는 거는 저도 뭐 국민의당 투나 아니면 열린민주당 같은 거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느냐는 역량에 달린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진보 진영에 뭐 중도 진보 진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의 합류를 고민할 때 아니 이 대표가 보수 정당, 합리적인 보수 정당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좀 들어가기 힘들 거고 거기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넘을펴서 중도 진보까지 아우르는 정당을 만들려고 하면 들어가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정당의 이념적 가치가 어디냐. 이거는 사실은 합류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념적 잣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제가 말했잖아요. 음모론적인 관점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 부정선거다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천안함이 뭐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네. 5.18이 폭동이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그냥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젠더 정책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제가 가진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 반대가 합리적인 거라면은 저는 얘기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젠더 정책 같은 경우 저는 할당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네. 할당제에 대해서는 저랑 다른 의견에서 토론할 수 있지만은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여자라서 죽었다 뭐 이런 거 구호에 가까운 것들을 막 들이밀는 순간 네. 저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거거든요. 남자는 뭐 잠재적 가해자다 뭐 이런 거 하는 순간 이건 대화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습니까 이거의 영역인데 그거 하면은 저는 그렇게 혼자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정책의 영역에서 뭔가 고민한다 그러면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죠. 다. 금태섭 대표를 넘어서서 네. 예를 들면 박원석 전 의원이나 지금 류호정 의원 같은 정의당 계열 정치인들과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 당연히 있다 보는데 네. 거기서 제가 선을 긋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쪽에서 선을 긋는다. 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당은 제가 항상 정의당의 긍정적인 이미지 갖고 있던 시기엔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이고요. 네. 지금은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이나 아니면 인권의 아젠다를 다루는 정의당은 꽤 재밌고 멋있었거든요. 노회찬 의원이 그때 국회 바닥에 신문지 깔고 누우셨을 때, 야, 저거는 보수 진보 아젠다가 아니라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다라는 생각했었는데, 요즘 보면 정의당은 무슨 이벤트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의 정의당과는 연대 안 하겠지만, 과거 노회찬 의원이 의미 있는 아젠다를 던지던 모습의 정의당과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신당 창당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하면 대구에 혼자 무소속 출마하는 것도 선택지는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는 신당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치나 지지율이 뭐 거의 바닥 수준이라 가지고
아무도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뭐 그렇게 되면은 저는 대구 출마할 이유는 없겠죠. 무소속 출마도 의미가 없다. 대구에 무소속 출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고민하겠지만은 이번 선거는 하여튼간 의미를 찾는 선거다. 예. 지금 상황에서 제 입장에서 뭐 혼자 당선되는 목적으로 뭐 할 거였으면요. 이미 한 1년 전쯤에 어디 가서 무소속 비비고 있었겠죠. 의미를 찾는 선거란 건 무슨 의미예요? 본인의 당선 여부 뺏지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중요한 게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지금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좀 안타까웠던 게 네. 지난 대선 때는 경제 정책도 뭐 안보 정책도 지금 대선이 끝난 지 1년 반이 됐지만은 윤석열을 통해 경제 정책이 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책으로 관점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취임한 거고 거의 대장동에 대한 여러 가지 뭐랄까요? 범위를 잡아라 수준으로 대선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리고 집권한 뒤에도 보면은 그거 연장선에서 이재명만 잡아놓으면 뭐든지 돼라는 생각 때문에 국가 운영하다가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하다가 지금 국정 동력 다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제 의미를 나름대로 찾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그게 보도됐어요. 저 장제원 의원의 여원 산악회인가요? 네. 저 함양인가 어디로 한 버스 한 90대 정도 동원해가지고 가는 모습들. 그 산악회 모임에서 장제원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 봅니까? 제가 지금까지 일단 장제원 의원 측은 원래 예정된 행사야 다른 의미는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에서 우리 당 의원들 묘사해달라 그럴 때 제가 오늘도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은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럴 때로는 좀 진짜 이상한 분은 정신이 이상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예전에 제가 당대표 할 때 저 끌어내리겠답시고 저한테 뭐 선당우산이 오만 이상한 소리 다 했던 사람들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본인들이 지금 결국에는 국정 실패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되니까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국민들이.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수준이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대통령은 저런 수준의 사람들을 끼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뭐에는 뭐가 꼬인다고 저는 대통령께서 참 대통령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거다. 지금요? 예. 왜요? 뭐에는 뭐가 꼬인다고 지금 저런 수준의 사람들을 내세워가 정치해왔던 게 지금 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곤란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가요? 이준석 전 대표 표현대로 하면 그러면은 대통령이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게요. 대통령이 예전에 선거 전부터 이제 제가 봤을 땐 대단하지도 않은 정치계 인사한테 아무 생각 없이 전화해가지고 뭐 당을 뽀개버리겠다느니 3개월 내 이준석 쫓아내겠다느니 이런 거 녹취당해가지고 부끄러움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네. 대통령이 얼마나 그게 추합니까? 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니 정치권에 그런 뭐 제가 브로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역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녹취당해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는 어떻게 막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뭐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될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 거 당했으면 저는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 브로커에 가까운 분보다도 더 고단수인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하셨을지 저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저러고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그러면 지금 저 인유한 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장제원 의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저 용퇴론을 제기했잖아요. 장제원 의원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용산에서 장제원 의원 물러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저는 인유한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보면은 이분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회 척결에 비교했지만은 하나회 척결과 찰 거면요 내일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안내 방송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나가라고 할 것이다. 붕짜자 붕짜. 뭐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윤핵관님들 제발 물러나주지 않으실래요? 이런 안내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장지원 의원을 비롯한 핵심 의원들은 계속 갈 거다 이런 취지인 거죠?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제가 있잖아요. 저만 신뢰 자본이 없겠습니까? 저 사람들이라고 뭐 본인들이 같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보다 아마 더 가까이서 대통령이 정치하는 방식을 봤을 텐데 신뢰 자본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 신용도가 없어가지고 대출 못 받으면요 어떻게 집을 삽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금 들고 가서 사야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